우리나라 속담 중에 나쁜 일은 1000리밖에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나쁜 일에 대한 소문은 먼 데까지 빨리 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계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와 손흥민 선수가 서로의 소셜미디어 계정 팔로우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와 손흥민 선수는 서로 비슷한 시각에 SNS 게시글을 올렸는데, 김민재는 우선 저희 발언으로 놀라셨을 선수와 팬분들 죄송하고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글을 올린다며 여태까지 모든 걸 쏟았고 죽어라 뛰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단기간에 모든 부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을 알아주시고 대표팀 선수로서 신중하지 못한 점과 성숙하지 못한 점, 그리고 실망했을 팬과 선수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 사과문의 배경은 콜롬비아와의 친선 A매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했던 말 때문인데, 김민재는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고 축구적으로 힘들며 몸도 힘들기에 소속팀에만 집중할 생각이며 당분간이 아니라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만 신경 쓰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짧은 몇 마디 중 대표팀보다 소속팀에만 집중이라는 표현은 큰 파장을 낳았는데, 이는 팬들에게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의미로 전달됐습니다. 김민재는 해당 발언에 추가 설명 없이 떠났기 때문에 본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손흥민은 SNS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오랜만에 홈경기를 치르면서 축구가 받고 있는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다시 운동장에서 만나요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김민재와 손흥민의 SNS 게시글이 올라온 뒤 이 둘의 SNS 계정이 언팔로우 되어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공유한 대표팀 동료끼리 SNS를 언팔로우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기에 파장은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민재가 손흥민 SNS를 차단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과거 김민재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력이 한 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민재의 SNS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즐비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없고, 손흥민의 209명 팔로우 목록 중에도 김민재는 없습니다. 축구계 관계자는 대표팀 선수단 내부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해당 문제가 심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극적인 16강 진출로 대표팀 내부 문제 이슈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부 선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표팀 내 숨은 갈등이 우루과이전 1대2 패배와 이후 대표팀 선수들의 여러 발언 등을 통해 표면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혹이 앞서간 추측일 뿐, 카타르 월드컵 기적의 16강행을 이룬 것처럼 태극전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6월 A매치에 돌아올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김민재의 차기 행선지도 주목받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김민재가 맨유 대신 리버풀로 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민재의 인기가 이제 서로 하이제킹까지 시도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지 포포투는 이탈리아 기자 치로 베네라토의 멘트를 인용해 리버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리는 김민재를 가로챌 수 있고 그의 영입을 위해 무려 6천만 파운드, 한국 돈 963억 원 이상을 제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도 이탈리아 언론인 치로 베네라토의 말을 인용해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를 노리고 있으며 바이아웃 금액 지불은 물론 김민재에게 매년 500만 유로, 한국 돈 70억 원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해 7월 나폴리와 3+2년 계약을 맺었고 연봉은 세후 250만 유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민재와 나폴리의 계약 내용 중 바이아웃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인데,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한 시즌을 보낸 후인 이번 여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이탈리아 외 해외 클럽들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5천만 유로 정도로 알려진 바이아웃 금액은 이미 김민재의 활약상을 지켜본 빅 클럽들에는 이 바이아웃 금액이 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 수비수라는 평가까지 나왔고 실제 나폴리의 리그 최소 실점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김민재는 영입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베네라토는 득스포츠를 통해 나폴리와 김민재 대리인 측의 협상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시작됐고,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연간 250만 유로와 50만 유로의 보너스를 더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아웃 조항도 제거하려 할 것이라면서 팀과 도시에 대한 애착이 큰 선수인 만큼 적어도 한 시즌 더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민재의 초상권을 관리하고 있는 에이전트는 다른 대륙의 클럽들이 더 많고 다양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리버풀과 맨유 그리고 PSG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5천만 유로와 7천만 유로 사이에서 변동하는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뿐 아니라 김민재에게 연봉 500만 유로의 순익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는 물론 전 유럽의 주목을 받는 대형 수비수로 성장했습니다. 리그 선두와 챔피언스리그 8강행까지 팀 성적도 받쳐주면서 김민재의 가치는 커지고 있는데, 현재 맨유는 물론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까지 김민재 영입에 참여했습니다. 더군다나 김민재에게 매겨진 바이아웃도 5천만 유로,
한국 돈 700억 원으로 낮은 편이라 유럽 명문 구단들의 부담도 적습니다. 결국 세 팀 모두 바이아웃 이상 제시가 기본인 가운데 누가 더 김민재와 나폴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금액을 제시하는 게 관건입니다. 리버풀은 버질 판 다이크라는 최고의 수비수가 있지만 올 시즌 수비가 흔들리며 중위권까지 처지 상태입니다. 수비의 변화가 필요한 리버풀 입장에서 김민재는 매력적인 카드라 김민재를 노리는 맨유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도 여전히 김민재의 강력한 차기 행선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팀 토크에 따르면 유럽 이적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맨유가 김민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노는 김민재에 대해 아주 훌륭한 선수라면서 그는 챔피언스리그와 세리에 A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센터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나폴리는 11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2위 라치오를 19점 차로 앞서며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르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이끄는 나폴리는 AC 밀란과 맞대결을 통해 4강 진입까지 노리고 있지만 당장 다음 시즌이 걱정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물론 빅터 오시멘과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가 빅클럽들의 영입 타깃에 올라있고 여기에는 수비의 핵으로 자리한 김민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노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조항은 5천만 유로에 조금 미치지 못하며 이번 여름 7월부터 며칠 동안 유효할 것이라면서 김민재의 영입을 위한 이 조항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은 나폴리를 진땀 흐르게 만들고 있고 김민재는 이번 여름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며 7월 1일부터 2주 동안 이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바이아웃 조항은 해외 클럽에만 적용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그들의 최고 수비수가 떠나는 것이지만 더 나쁜 것은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 라이벌의 수비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마노는 나폴리가 김민재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선수도 이적을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나폴리는 김민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맨유를 비롯한 여러 구단들이 김민재를 노리고 있지만 나폴리는 결단을 내려야 하기에 계약 연장과 바이아웃 조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갈지 아니면 리버풀로 갈지 향후 행선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대표팀에서의 김민재 선수의 발언은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이 많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나폴리에 이적해서 경기 잘 뛰고 팀 성적도 좋으니까 주목받기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만큼 부담도 클 것이고 그런 중에 월드컵이며 친선 경기며 다 뛰고 있는 데다가 감독님도 새로 와서 맞춰봐야 하니 힘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체력적 부담도 클 것이고 비행기 타는 것도 고역이었을 겁니다. 사실 저 또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친선 경기 같은 데에는 해외파는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예전부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실망스러운 건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수습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신인도 아니고 베테랑인데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말들을 기자에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힘든 일정을 김민재 선수 본인만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10년 넘게 독일과 영국을 오가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국대와 소속팀 가릴 거 없이 힘들단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축구만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뛰어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준 손흥민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관리와 멘탈이 강한 선수인지 요즘 들어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이번에는 약간 실망스러운 인터뷰를 했지만 다시 멘탈 잡고 컨디션 관리 잘해서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디 힘든 마음 털어내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김민재 선수가 사과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